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이 다행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네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이겨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좀 오늘 얘기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좀 깜짝 놀래서 네,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뭐 조두현님께서 네, 저도 잘 아마 처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맞죠? 19일. 그래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지? 제 아는 분인가? 지인인가? 그래서 내용을 메시지를 읽어봤는데 좀 내용이 조금 특이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부하고 수익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조두연 유튜브님으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사지 말고 충분히 기다리고 현금 만들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고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 뭐라고 할까요? 정석 같은 아니면 주식학 개론 같은 아니면 주식의 운전면허증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잘 지키셔도 충분히 투자를 하시면서 어, 완전히 그 깨먹는 그런 완전히 인생을 날려먹는 그런 비참한 일은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뭐 빚 내서 하지 마세요.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는 것 몰빵하지 마세요. 그것만 피해 가더라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송을 계속 해드렸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저의 어떤 카톡 아이디를 아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셨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름도 잘 공개 잘 안 하고 제 카톡 아이디를 모르실 텐데 그냥 제 윤시영 이름 치면 나오나? 아무튼 조두현님 감사합니다. 커피는 제가 요즘에 그 돌체 라떼 좀 맛을 알았습니다. 제가 커피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커피를 마시면 제가 잠을 못 자는 어떤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잘 못 마십니다. 하지만 이제 피곤한 날이라든지 뭐 여행 가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침에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뭐 공부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마신 커피 중에서는 돌체라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돌체라떼 뜻이 그 라떼는 이제 우유고 돌체가 이제 굉장히 달콤한 뭐 연유라고 표현을 하던데 달콤한 우유 커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달달함 속에 이제 씁쓸함이 좀 절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아무튼 잘 마시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번이고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좀 보람도 되고 뿌듯해서 제가 그동안 주말에도 좀 셀트리온이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께 심리적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움해 드리는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력 함양, 심신 수양. 결국 심리전 정신력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오늘 이렇게 또 급등 나올 줄 몰랐죠. 그렇죠? 여러분 어제 더 폭락하고 오늘도 힘든 날이 될 줄 알았으나 전혀 다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캐노나가 나오는 시점부터 레캐노나가 만들어지는지 코로나부터 나가는 게 쉽겠죠? 자, 코로나가 띵 열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폭락할 것 같은 주식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치료제로 39만 6천 원까지 기함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이 나왔을 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매도가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의 아킬레스건 공매도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이겨냈습니다. 국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하네요. 3분기 실적이 안 좋답니다. 네. 기대치 2분기도 안 좋았는데 3분기도 안 좋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거는 또 복병이 될 수 있어요.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를 2개, 3개로 잘라라. 새로운 계좌를 열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을 장기로 투자하는 놈들은 냅둬라. 대신에 급락할 때나 조정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계좌로 수익이 나셨는지 아니면 이 밑도 끝도 없는 게임빌과 수상했던 게임빌 컴투스로 수익이 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화장품주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수익 실현 다 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N자형 파동 나오고 주가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차한불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왔네요. 이제 슬슬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한국 화장품 급등 나오고 N자형 파동 나오죠. 한국 화장품 그렇죠? 급등 이후 조정 이런 거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은행주도 이제 수익 실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은행주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베타 콤플리 현상 실적 발표하고 조정 받았네요.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 조정 받은 아이들이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좌들을 하나 더 열어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라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를 토끼구를 하나 둘 셋 넷 막 파는 거죠. 하지만 절대 빚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 쓰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되 또 마찬가지로 현금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로 운용하는 자금은 따로 운용하고 현금은 현금대로 적금 있으시면 적금 냅둬요. 쓰지 마십시오. 적금 깨고 예금 깨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단타 한 번, 두 번 치다가 잘 맞기도 하겠지만 여차하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현금대로 두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역할을 할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또 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기로 갈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했다가 그래 뭐 22만원에 팔아서 20만원에 사서 한 10% 정도 주식 내가 100주 있었는데 10주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만 6,500원 왔는데 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안 좋대. 아마 실적 발표하는 날 또 폭락할 수도 있대. 그래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예상해서 오늘 20만 7천원에 주식을 전량 정리하고 14만원에 사겠다. 뭐 20만 7천원에 다 정리해서 18만원 오면 난 사야지. 아니면 난 딱 욕심 안 부려 20만원만 깨지면 사야지 생각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다 팔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만 500원 찍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20만 500원 정확하게 20만 500원에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 오늘 팔았던 20만 7천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한 100주 중에서 5주 더 사전에 오예 105주 줌을 걸어놨습니다. 뭐 20만 오겠지. 뭐 어제도 왔고 거제도 왔고 왔으니까 오겠지 생각하고 20만 500원에 걸어놨는데 안 오네. 20만 7천원 20만 22만원 큰일 났다. 25만원 30만원 40만원 망했다. 40만원에 삽니다. 그럼 미친 짓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주식장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 아마 제 얘기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20만원에 다 파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20만원에 다 팔았는데 나 15만원 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20만 6,500원이네 어쩌지?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20만원 이하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22만원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나 20만원에 다 정리했는데 22만원이네? 어쩌지? 내 주식수가 다 털리는. 근데 문제는 22만원에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사기가 그렇게 20만원에
간 하나 떨어뜨려 나가면서 신장 하나 빼는 아픔을 겪고 팔았기 때문에 22만 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그런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인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거의 자식 같은 수준입니다.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게 돼요. 그게 주식입니다.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픈 손가락인데 그 아픈 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용 계좌는 현물 대지 마세요. 완전히 격리를 시켜 놓으세요. 셀트리온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자녀한테 물려주시면 됩니다. 네, 승계하세요. 네, 서정진 회장의 아들들에게 승계하듯이 여러분의 자신분들에게 상속을 하세요. 한 1년에 한 1,000만 원씩 계속 잘라서 주면 티가 안 날 겁니다. 세금도 안 내도 될 거예요. 네, 뭐 1,000만 원인가 1,800만, 1,700만 자녀 상속세 그게 있죠. 그 룰이 있습니다. 근데 뭐 2천만 원 줘도 뭐 세금 세무서에서 1,500만 원 줬는지 1,000만 원 줬는지 2천만 원 줬는지 정확하게 매년 계산을 안 하겠죠.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 세금 조금 안 냈다고 상속세 안 냈다고 국세청에서 와서 세무조사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나라 인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건 본인의 어떤 기준에 합리적으로 맞게끔 딱 그 상속세,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있습니다. 그 수치가 그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걔는 걔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운용하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중기적으로 보는 거는 중기적으로 뭐 계좌를 하나 더 여시든지, 뭐 30%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면 무조건 팔겠다. 뭐 그렇게 또 중기, 너무 단기만 하다 보면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2, 3%대만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나면 팔았는데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면 10%, 뭐 수익 나면 3% 이렇게 계속 매매하다가 정신만 사납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는 중기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하여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사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절대 셀트리온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병상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레키노라가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위드 코로나로 해 나간다면 그렇겠죠? 자, 독일 위드 코로나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요. 111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간 뭐 어제 며칠 전 기사니까요. 독일 확진자 수가 10,000명대, 네. 하루에 10,000명씩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중증으로 가버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와 레키노라는 혼용해서 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향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경구용 치료제는 단기용입니다. 내가 걸렸어. 약 하나 먹고 빨리 나을래. 감기약 같은 거죠. 우리 감기 자체를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감기로 독감이 걸렸어. 그럼 병원 가면 이제 링겔 맞고 수액 맞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때 레키노라가 투입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놈의 가격입니다. 이 약이 가격이 좋아요. 뭐 2,3,000원 하면 걸리자마자 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격은 낮지 않습니다. 나중에 복제약이 나오고 하면 그때 복제할 때 셀트리온 제약이 복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나왔다고 해서 셀트리온 레키노라가 사라지고 셀트리온이 망하는 게 아닌데 마치 망할 것 같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여기서 공매도 미친듯이 때리고 장대 음봉 때리는 이유는 겁먹으려고, 주식 털려고, 너네들 주식 떨려 나가라, 없어져라, 허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떨어져 나가겠죠. 그게 주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심약한 분들은 눈을 감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니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하지 마. 나 지금 1억 들어갔는데 지금 반토막 나서 5천만 원이야. 그럼 양호하신 거예요. 1억 들어갔는데 1억 신용 쓰신 분은 지금 빵원입니다. 나 1억 들어갔는데 3억 집담보대출 받아서 4억 들어갔어. 지금 빚만 1, 2억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현금으로 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장기로 가시고 자녀분에게 나눠서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주식 수량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겠죠. 독일이 이렇게 확진자 수 되고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짧은 단기적으로 치료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나왔을 때는 레카노라 좀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혼용 치료 쪽으로 가다가 잡아버리면 그러면 해볼만 한 거거든요. 승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매출이 이번 분기 바닥 찍고 이제 4분기부터 괜찮아진다더라 리포트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 쳤던 JP모건 모건스탠리에서 쇼커버링 들어오고, 그게 오늘 들어오는 건지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제 JP모건 미친듯이 팔더니 오늘 또 사네? 얘네들도 모른다는 거죠. 확실할 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주시장에. 비트코인도 반토막 났다가 지금 신고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20만원이 40만원이 되지 말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진 건 없다.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있죠. 하나가 기사가 얘는 아니고요. 광고들이 이거 뭐지? 얘 누구죠? 얘네들 블루베리? 블루베리 NTF. NTF 붙으면 좀 상한가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주시장이 이렇게 웃기는 곳입니다. 지금 NTF가 뭐 난리 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 투약 2만 명이 넘었다. 그냥 단순히 이거 2만 명을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조건부 승인 6개월 만인 8월에 10,000명이 넘었는데 8월부터 90, 지금 12월 90, 2달 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지금 11월 초반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만에 10,000명이 더 늘었다는 거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셀트리온은 그래요, 뭐 미국 쪽하고 뭐 유럽 쪽은 너네들끼리 해먹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 공략하겠다? 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이런 새로운 시장을 우리는 좀 공략해 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뭐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쪽이라. 부자들은 늘 많이 있거든요. 부자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내가 아픈데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지금 부작용이 노출되어 있는 약보다는 확실히 검증된 2만 명이 지금 삼상을 하고 나서도 2만 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레키노라가 더 뜰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사를 좀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절대 주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가 힘이 좋긴 한데 결국 가격 조정을 할 외국인이긴 한데 여아이들이 여러분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네. 손절매를 유도한 그런 매매 행태일 수도 있다. 베타 콤플리 현상, 그 다음에 어떤 휩쓸 현상일 수도 있다. 다양한 현상들이
늘 주시장에서는 있어 왔기 때문에 결단코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공부도 꼭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신 단련과 그다음에 정신 수양 훈련, 그 명상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내가 불안하면 안 돼요. 지금 저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들죠. 초조해 보이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토익 시험이 재밌죠. 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토익 시험장 가는 게 무섭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말에 축구 대회, 지금 회사 워크숍을 갔다 와서 체육 대회도 하고 축구 대회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 지점과 운영부가 전주 지점과의 결승전에서 거의 어떤 한국과 베트남 수준, 독일과 한국 수준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방이 독일 정도 수준. 전 모든 직원들이 축구화를 다 신고 오고 우리는 직원들이 그냥 운동화 신고 축구하시는 아이 반, 운동하시는 아이 반, 그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무조건 전주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죠? 단합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직원들과 단합하고 서로 즐기고 운동을 하는 게 더 목적이 중요하다. 여기서 승리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최선 다하자. 너 운동 안 했지? 그동안 안 했지. 오늘 운동하자. 오늘 여기 내려와서 운동하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너 있는 힘껏 다 뛰어. 대신에 내가 뒤에서 막아줄게. 그래서 일단 전반전은 열심히 뛰어서 골 덜 먹자. 그리고 운이 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한두 차례 온다. 그때 센터포드가 한 골, 두 골 넣어주면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도 있다. 해보자 하고 응원을 하고 경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2대0으로 지다가 한 골씩 한 골씩 어부지리로 넣어서 승부차기 갔지만 결국에는 실력 차이로 인해서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졌습니다. 아깝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육대회와 워크숍 활동을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서울지점이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장기자랑도 준비를 잘하고 계주도 잘하고 계주도 1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당 상금은 없었으나 종합 우승에는 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나중에 뭐 월말 되면 회식도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뭐 신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오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너무 큰 욕심도 있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도 하고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하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하락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또 비논리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